그래서 오늘은 상사로서 부하 직원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해서도 안되면 부하 직원들을 바꾸던가 회사에서 도망치세요. 리더십이 부족한 상사라는 평판이 생기기 전에 말이죠. 부하 직원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첫 번째는 만족도를 올리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먼저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을 강제로 하거나 만들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선택해서 제거해야 하죠. 솔직히 불만족 요인을 제거하는 게 만족도 개선에 가장 효과적이고요. 하지만 직장인에게 더하기는 쉽고 빼기는 정말 어렵죠. 기존의 업무를 개선하거나 새로운 업무를 만드는 것은 성과이면서도 쉬운 일이지만 기존에 하던 업무를 제거하는 건 책임의 영역이니까요. 자칫하면 상사로서 코너에 몰릴 수도 있고 성과나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평판이 생길 수도 있고요. 어쩌면 부하 직원들에게 끌려다닌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찾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쉽죠. 다만 앞으로 하지 말라고 결정하기가 어려울 뿐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상사가 회사에서 리더십이나 실력을 인정받거나 용기가 있어야만 하죠. 그래도 책임 때문에 하기가 쉽지 않고요. 예를 들면 회의나 업무 체크를 매일 하기보다는 이틀에 한 번이나 일주일에 한 번만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야근이 아니라 야근 자체를 경계해야 하고요. 상사가 의사결정이 우유부단하면 책임감을 키워야만 하죠. 직원들이 회식을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회식일 줄이던가 안 하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이 부하 직원일 때 싫어했던 것만 하지 않아도 부하 직원들의 만족도는 배로 증가할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책임이나 본전 생각 때문에 더했으면 더했지 덜할 생각은 거의 없고요. 그러니 상사에게 만족하는 부하 직원을 찾기가 어려운 거죠. 부하 직원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인간적인 신뢰와 매력을 가진 상사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상사 자신의 인격적인 부분에 집중하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는 거죠. 부하 직원에게 욕을 하거나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하지 말고 내 기분보다는 부하 직원의 기분을 먼저 살펴야 하죠. 내로남불이나 독선적인 모습 그리고 갑질하는 모습도 경계해야만 하고요. 솔직히 부하 직원을 괴롭히거나 내로남불만 안 해도 부하 직원들의 만족도는 저절로 올라가죠. 게다가 이기적인 모습보다는 솔선수범이나 언행일치도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인간적으로 매력있는 상사가 되어야만 하죠. 그래야 부하 직원들이 믿고 따르고 이 과정에서 만족도가 개선되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상사가 아니라 송인군자가 되어야 할 것만 같죠? 너무 기대하는 모습이 많으니까요. 그리고 상사의 리더십은 인간적인 성품이나 매력이 20%, 행동과 성과가 80%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리더십은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 좋아진다는 이야기는 행동과 성과에 대한 부분이고요. 리더십이 타고난다는 부분은 인간적인 성품이나 매력에 해당되죠. 그래서 탁월한 리더나 부하 직원들이 만족하는 리더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괜찮은 상사는 아무나 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되려고 노력은 해야죠. 그러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관리할 수 있어야만 하고요. 그러니 앞으로는 인간적인 신뢰와 매력을 갖기 위해 노력해보세요. 방법이야 많겠지만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시간은 필요하겠지만 하나씩 실행하다 보면 어느 순간 괜찮은 상사가 되어 있을 겁니다. 부하 직원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세 번째는 공정한 평가와 보상을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직장인들은 돈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하죠. 회사를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도 연봉이나 돈 때문이고요. 연봉은 직원들의 만족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금전적인 보상이야말로 가장 즉각적인 방법이죠. 물론 오래가지 못하고 남들보다 많이 받아야 효과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연봉이나 성과급이 낮은 조직엔 부하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죠. 최고 연봉은 아니어도 동업계나 동료들의 수준보다는 높거나 비슷해야 하고요. 리더십이 성과의 유무라면 성과가 없는 리더는 리더십이 없는 거죠. 그만큼 성과와 금전적인 부분은 엄청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공정의 가치가 시대정신인 만큼 리더의 공정한 평가와 보상은 직원 만족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죠. 평가가 공정하지 않으면 직원들의 불만이 폭발하기도 하고요. 가급적 기회는 공평하게 주어져야 하고 평가는 무조건 공정해야만 하죠. 특히 금전적인 부분은 너무나 민감하고요. 결과를 받아들이는 입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고 결과에 대한 수용 가능성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미리 목표나 명확한 기준 설정이 필요한 거고요. 어쨌든 리더라면 성과 전체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공정한 평가와 보상이 엄청 중요하죠. 성과가 적은 조직은 불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공정한 평가가 안 되는 조직은 불만이 폭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부하 직원들의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는 성과를 통해 부하 직원들을 성장시키고 그들이 실제로 성장한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업무나 의사결정에 자율성도 부여해야 하고요. 쉽게 말하면 상사는 부하 직원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지며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함께 해야 하는 거죠. 이를 통해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게 해야 하고요. 원래 사람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 때 집중할 수 있잖아요. 강제로 끌려다니면서 일하고 싶지도 않고요. 상사라면 부하 직원에게 확실한 인파워먼트를 할 수 있어야만 하죠. 하지만 이게 말이 쉽지 실제로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고요. 부하 직원을 믿을 수 있어야 하고 책임도 대신 질 수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니 부하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은 상사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요즘 직원들은 연봉도 중요하지만 커리어나 성장의 가치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죠. 성장을 할 수 있다면 만족하는 게 아니라 성장이 정체되어 있다고 느끼면 불만족이 커지는 거고요. MZ세대 직장인들이 퇴사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괜찮은 상사라면 부하 직원들이 우리 상사는 배울 점이 많다는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고요. 하지만 현실은 이런 상사들은 별로 없고 성과를 독점하거나 나부터 인정받기 바쁜 상사들이 더 많죠.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의 성장이 중요하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가 알아서 성장하길 바라고요. 지금까지 자신도 그렇게 커왔으니까요. 그래서 부하 직원들은 상사에 대한 불만이 터지는 거죠. 이들을 옆에서 보면 이기적인 양아치 상사니까 만족도가 높을 수가 없고요. 어쨌든 모든 직장인은 스스로 성장한다고 느낄 때 만족감이나 효능감을 느끼죠. 그런 면에서는 학습이나 자기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초보 상사 시절에는 부하 직원과 함께 성장하는 데 집중했다면 임원들은 부하 직원의 역량을 키우는 게 성과의 중요한 영역이죠. 탁월한 상사라면 성과를 통해 성장이나 성공의 경험도 느낄 수 있게 해야 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부하 직원과 상사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죠. 부하 직원들이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은 매우 주관적이니까요. 싫어하는 상사와 함께하면서 성장한다고 느끼는 직원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오히려 상사에 대한 불신 때문에 피해의식만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괜찮은 리더라면 부하 직원을 성장시키기 전에 관계에 대해 신경을 써야 하고요. 부하 직원의 만족도 개선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하죠.